기업 가치 9,650억 달러, 거의 1조 달러짜리 AI 기업이 오픈AI를 제치고 미국 증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첫째, 엔스로픽이 오픈AI를 제치고 1조 달러급 IPO를 비공개 신청하며 프론티어 AI의 소닉 구조를 처음으로 수치화합니다. 둘째, 한국 5월 수출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거시 성장 엔진이 AI 반도체로 좁혀졌습니다. 셋째, 인텔이 연말 신형 칩으로 엔비디아 독점에 정면 도전합니다. 이 세 사건을 AI 자본이 어디로 흐르고 그 청구서가 누구에게 가는가 라는 하나의 줄로 묶어 지금부터 풀어드립니다. 지난주 저녁 브리프에서 저희는 엔스로픽이 650억 달러를 조달하며 기업 가치로 오픈AI를 앞지른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캡테이블에 합류한 사실을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이 상장이라는 결정적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엔스로픽이 6월 1일 미국 증시 IPO를 위한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5월 말 650억 달러를 조달하며 기업 가치 9,650억 달러를 기록한 직후의 행동입니다. 불과 2월만 해도 3,800억 달러였던 기업 가치가 넉 달 만에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거의 1조 달러에 이르는 프론티어 AI 기업이 처음으로 증시문을 두드린다는 것.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AI 붐의 손익 구조가 처음으로 공개 시장 앞에서 수치화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시장은 이 데이터를 AI 밸류에이션 전체의 새로운 기준선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신청이라는 방식부터 의미심장합니다. 기업이 IPO 준비를 진행하면서도 민감한 재무 세부 사항은 경쟁사와 대중에게서 가린 채 상장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D.A. 데이비슨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이 경쟁의 본질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오픈AI와 엔스로픽 모두 자본이 고갈되기 전에 상장하려는 경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상장하는 쪽이 프론티어 모델의 재무보고 기준을 자사에 유리하게 선점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S1 공시서류가 공개되는 순간 매출 성장률, 컴퓨팅 비용, 손익 구조가 처음으로 숫자로 드러나는데 그 보고의 문법을 먼저 쓰는 쪽이 게임의 규칙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자금 조달에는 실리콘밸리와 월가 자본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블랙스톤, 브룩필드, D1 캐피털, GIC, 제너럴 캐털리스트, 인사이트 파트너스 같은 메가펀드 자금이 AI 퍼블릭 마켓으로 유입되는 첫 관문이 열린 셈입니다. 규모로 보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추진 중인 7,500억 달러 공모, 기업 가치 1조 7,500억 달러와 함께 올해 최대 상장 이벤트로 꼽힙니다. 미국 IPO 시장은 5월 26일까지 875억 달러를 조달하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루리아는 한 가지 경고를 덧붙입니다. 스페이스X, 오픈AI, 엔스로픽의 동시 자본 수요는 유한한 투자 자금 풀에 교란을 일으킬 만큼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시장 관찰자에게 이 사건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엔스로픽의 S1이 공개되면 그 수치는 네이버와 카카오 AI 사업 밸류에이션의 기준선이 되고 한국 AI 스타트업 투자 심사 기준의 재보정 신호가 됩니다. IPO가 성공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엔스로픽향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 납품 기대감도 다시 점화되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1조 달러 자본 경쟁의 물리적 수혜는 이미 한국 무역 통계에 또렷이 찍혔습니다. 어제 저녁, 저희는 두 가지 쇼츠로 이 흐름의 신호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 40년 최고와 반도체 사상 최고의 동시 경신.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달 만에 69% 오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전이되는 비대칭 리스크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 신호를 하나의 사이클로 묶어 깊이 들여다봅니다. 한국의 5월 수출 증가율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고를 동시에 경신했습니다. AI 학습과 추론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HBM과 고성능 메모리 수출을 직접 견인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GDP 대비 수출 의존도가 약 40%인 한국에서 거시 성장 엔진이 AI 반도체라는 단일 축으로 좁혀졌다는 공식 신호라는 점입니다. 이 흐름은 한국 경제 전체의 체질이 AI 공급망에 맞물려 있음을 무역 통계로 확인해 준 셈입니다. 같은 날 시장 데이터가 이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코스피는 2.40% 급등한 8,619.25를 기록했고 일본 니케이도 0.90% 올랐습니다. 반면 인도 센섹스는 1.44% 하락, 중국 상하이는 0.73% 하락했습니다. AI 수혜국과 비수혜국의 분기가
지수 단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시장은 이를 메모리 2강의 실적 상향 조정 근거로 직결해 읽습니다. 실제 오늘 삼성전자는 10.09% 급등하며 그 기대를 가격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단순한 축포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펀더멘털과 가격 사이에 벌어진 간극이 있습니다. 수출 40년 최고라는 실물 지표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두 달 69% 상승이라는 가격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듯 보이지만 그 두 곡선의 기울기는 같지 않습니다. 애널리스트는 미국 반도체의 차익 실현 트리거가 코스피 반도체 섹터로 전이되는 하방 경로를 핵심 리스크로 주목합니다. 펀더멘털이 가격을 따라잡을 것인가? 아니면 가격이 펀더멘털 쪽으로 조정될 것인가? 이 간극이 어느 쪽으로 수렴하는지가 다음 분기점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AI 메모리 수요를 채우는 칩 공급자가 이제는 엔비디아 하나만은 아니게 됩니다. 인텔이 연말까지 엔비디아에 직접 대항하는 신형 AI 칩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장악해온 지배적 지위에 메이저 반도체 기업이 구체적인 출시 시점까지 명시하며 정면 도전하는 새로운 경쟁 구도가 열린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시장에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신제품 발표를 넘어섭니다. AI 칩 공급이 다변화되면 데이터 센터 고객사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 엔비디아가 누려온 가격 프리미엄이 압박받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단일 의존 구조가 깨지는 순간 AI 칩 전체의 가격 협상 역학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오늘 이 신호를 정확히 가격으로 표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6.25% 급등해 224.34달러를 기록했지만 정작 도전장을 던진 인텔은 4.67% 하락했습니다. 메모리 쪽 마이크론은 6.56% 올랐고 AMD는 1.26% 하락했습니다. 즉 시장은 인텔의 도전 자체보다 이 경쟁이 만들어낼 메모리 수요 확대 쪽에 더 무게를 실은 것으로 읽힙니다. 한국 반도체에는 두 방향의 변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한쪽에는 인텔향 HBM 수주라는 신규 납품 경로 확대의 기회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엔비디아 납품 단가 압박 강화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 주가 변동이 코스피 반도체 섹터에 미치는 연동 효과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AI 칩 단일 공급 의존 구조가 깨질 때 이 연동이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는지가 한국 메모리 2강의 다음 분기점입니다. 데이터는 한 가지를 분명히 시사합니다. 엔스로픽, 스페이스X, 오픈AI가 동시에 자본을 빨아들이는 국면에서 칩 공급 다변화는 비용 측 변수를, 메모리 수요 확대는 매출 측 변수를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사건을 하나의 자본 흐름 줄로 묶어보겠습니다. 오늘 세 사건은 결국 같은 줄을 그립니다. 엔스로픽의 1조 달러급 IPO는 AI 자본이 어디서 모이는가를, 한국 수출 40년 최고는 그 자본이 어떤 물리적 인프라로 흘러가는가를, 그리고 인텔의 도전은 그 흐름 안에서 누가 비용 우위를 쥐는가를 각각 가리킵니다. 루리아의 지적대로 스페이스X, 오픈AI, 엔스로픽의 동시 자본 수요는 유한한 투자 자금 풀을 교란할 만큼 거대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 자본은 결국 HBM, 서버, 전력 같은 실물 공급망으로 내려앉습니다. 그 경로가 한국 무역 통계에 이미 찍히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해석입니다. 동시에 인텔의 가격 도전은 이 사이클의 마진이 영원히 한 회사에 집중되지는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AI 매출 호조라는 메모리 수요와 비용 압박이라는 칩 가격 다변화가 같은 분기에 교차하는 것입니다. 버블 논쟁의 핵심은 결국 펀더멘털과 가격의 간극입니다. 수출 40년 최고라는 실물 지표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두 달 69% 상승이라는 가격 지표가 어느 쪽으로 수렴하는지가 다음 국면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데이터는 시사합니다. 오늘의 AI 자본 흐름은 세 그릇으로 갈라져 비쳤습니다. 신규 상장 모멘텀을 담는 르네상스 IPO ITF는 2.69% 올랐고 글로벌 X AI ETF도 3.15% 상승하며 같은 카테고리로 동조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직접 노출된 아이쉐어즈, 한국 ETF는 5.28% 급등해 수출 호조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엔비디아가 6.25% 오르며 인텔 도전과 차익 실현 논쟁의 교차점에 섰고 블랙스톤은 0.03% 하락으로 보합권에서 AI 사모자본 유입이 대표 노드를 지켰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삼성전자가 10.09%, SK하이닉스가 1.29% 오르며 HBM 수요와 가격 변동성 전이라는 양면 노출을 동시에 안았습니다. 마이크론과 인텔은 메모리와 로직 양쪽에서 이 사이클의 비용과 매출 변수를 가늠하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 동조성이 다음 주에도 유지될까요?
관찰자가 주목할 병옥점은 엔스로픽의 S1 공개 시점입니다. 프론티어 AI의 손익 구조가 처음 드러나는 그 순간이 이 흐름의 지속 여부를 가르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흐름이 시장에 던지는 3가지 관찰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스로픽의 S1이 공개되는 순간 프론티어 AI의 매출 성장률과 컴퓨팅 비용 구조가 처음으로 수치화됩니다. 시장은 이 데이터가 AI 기업 밸류에이션 전반의 새 기준선이 될지 주목합니다. 두 번째, 수출 40년 최고라는 실물 펀더멘털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달 69% 상승이라는 가격 사이의 간극입니다. 데이터는 이 간극이 어느 지표에서 좁혀지는지가 버블 논쟁의 실질 판정선임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인텔의 연말 칩이 실제 출시와 성능을 입증하는지가 AI 칩 가격 협상 역학과 한국 HBM 납품처 다변화의 분수령이 됩니다. 세 질문 모두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AI 자본의 흐름과 그 청구서가 어디로 향하는가입니다. 1조 달러 AI 자본이 모이고 그 청구서가 한국 무역 통계에 찍히고 칩 가격 경쟁이 그 마진을 다시 흔든다. 세 사건이 같은 줄을 그린 하루였습니다. 이 세 축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계속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 해주세요.